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현근택 신장식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나무위키. 녹화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면 기다리지 않는다. 바로 그걸 네. 지금 또 본인 등판에 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 오늘도 재판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하던 대로 기다리지 않고 시작을 했고요. 금방 오시겠죠, 뭐. 어차피 뭐 이번 주는 혼자 해도 감당 가능합니다. 이 자신감, 이 자신감. 근데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그 세계 보건기구죠 WHO의 한 박사가 아니, 이 산타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과치 중인데 이거 뭐 선물 배달하겠냐? 이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대요. 이해는 하는데 코로나19 면역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잘 지내고 있단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 정상들이 그 산타가 영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검역 조치를 제한하거나 완화했다. 그래서 선물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25일에 입국해가지고 2주 자가격리 거치면 1월 한 9일 뭐 이쯤 돼야 이제 선물 아마 배송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좀 연말이고 성탄인데 참 지금 조금 답답하고 더 우울한 것 같아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세 분은? 예전에는 저도 뭐 이렇게 집에도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사무실에도 이렇게 트리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분위기도 나오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렇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뭐 사무실도 안 만들고 집에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조그만하게 만들어놨던데 애들도 그렇고요. 애들도 뭐 선물이나 좀 해주면 말없고 어쨌든 다들 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수험생들은 이제 논술을 하고 면접 마지막 pitch. 그렇죠. 수험생 또 아빠. 고3 또 네. 자제분이 있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라이딩이 되기를 기대하며 네네네. 나를 면접하는 곳, 논술하는 곳 이런 데 데려다주고. 근데 정말 안 된 게 지금이 이제 딱 시험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수시나 논술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끝나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원래 이제 수능 예, 끝나면 수험표 들고 가가지고 할인받는 그 맛으로 또 우리 수험생들이 예. 할인 행사 그게 자체도 있는데. 매우 줄었고 있다고 예. 하더라도 가기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아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안 됐고. 그래서 우리 산타 할아버지께서 면역도 다 갖추고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오셔가지고 면역을 선물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널리 아니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런 주술적인 기대를 지금 정치인사에서 드러내다니. 어차피 지금 이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 산타가 아니라 대통령께 백신을 사달라 그래야지. 백신 또 내가 이 얘기할 줄 알았어 또. 이전 측은 아니 오늘 저는 딱 깔때기야, 그거 깔때기.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 가면은 요즘 들어서 지하철에다 그 스티커를 계속 붙여놓는 거야 보면은. 뭐라고 했던 스티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옛날부터 붙어있던 거야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걸 더 붙였어요 요즘.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붙였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면 국면 자체가 지금 백신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거 뭡니까 진짜. 네. 그거 갑자기 하는 것처럼 어쩔 옛날부터는 수가 계속 봤는데 어쩔 본인만 수가 못 보다가 없네. 이제 본 것처럼. 아니야 난 매일 봤는데 요즘 더 붙이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방송 더 눈에 띄는 걸 거야. 그렇지, 더 눈에 띄는 거지. 그것만 보이니까. 아니 뭐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가 2주간의 자가격리가 없어도 된다니까 이 방송을 다행입니다.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얘기하면서 이걸 보는 어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오타쿠인데. 그 친구는 아니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 이런 친구들 중에는 저희 동네 가다 보면은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지난주에 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봤다 이 정도가 아니야.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네.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그 쪽 젊은 그 아주 대학생 어린 나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 된 친구들은 와서 꼭 물어보고 가요. 현근택 실제로 만나면 어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진짜. 오. 아니 왜냐하면 되게 자세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딱 방송 끊기는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평소에 되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렇게 연령대가 나온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로그인 한 상태로 그렇죠. 보신 분들이겠죠. 네.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18에서 24세가 무려 1% 정도 된다고 우리 안동님 PD가. 예. 맞네. 있다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10만 부면 그래도 뭐 100분 이상은 또 아주 학생들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왜 했냐면요.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고 이제 26일이 토요일인데
저희가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뭐 전혀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만나서 한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방송한다는 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연말인데 다들 좀 더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확진자 수는 어쨌든 지금 계속 1,000명이 넘었습니다만 검사하는 인원이 늘면서 확진율 자체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정치인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도 바로 합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저희가 또 그 얘기했어요. 뭐요? 저희는 기다리지 않는다. 녹화지만 기다리지 않는다. 녹화지만 이게 기다리지 진짜 않는다. 좋은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본 주제 전에 또 오셨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주제는 예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정치인사에서 뭐 이거 외에 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거의 뭐 한 달간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부터 대단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네, 정직 2개월이 나왔고 뭐 해임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부터 뭐 정직 정도 나올 거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까지 되게 좀 다양했는데요. 네 분의 짧은 총평 듣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최고부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해임이나 면직이 나와야지만이 후임 총장 지명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징계가 과하다는 여론이 이제 돌출된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결국에는 정직 2개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정지 소송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경랑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이거 나오는 거가 이제 다음 주 22일 날 이제 그 심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되게 묘한 게 뭐냐면 23일은 또 그 성탄 전야에 또 2부 전야에 또 재판 선고 하나 나와 있어 예고된 게 있어요. 정경심 1심, 정경심 1심. 네. 그렇기 때문에 20일 심리. 그렇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3일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가 될 수가 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지금 정권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예. 가장 먼저 시작된 지점이 뭐냐면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중간고사 성적표가 23일 날 예고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23일 날 정경심 교수가 뭐 경미한 어쨌든 유죄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윤석열 총장 쪽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될 것이고 가처분 결과까지 만약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여권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시작이 윤석열을 이상하게 안 곱게 보기 시작한 시점이 조국 수사인데 조국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이 23일 날 드러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징계니 무슨 뭐 이렇게 뭐 한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터느니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다 사실 의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22일, 23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22일 날 심리하면 그 몇 시에 한다 그랬죠? 20일 오후 2시라서 23일이나 그러니까 늦어도 24일?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심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설마 크리스마스 이브에 낼까? 뭐 어쨌든 간에 22일 날 당일 날 나오기는 그러니까 23일 날 제 쉽지 생각에 않아 다 나올 보여요. 것 같아. 예. 되게 빨리 잡았네요. 예, 빨리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님의 총평은? 좀 이따 하면 안 돼? 먼저 얘기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야지. 심란하지. 딴 생각하고 있어야지. 오기 싫었을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근데 그 얘기는 하셨잖아요. 뭐냐면 정직을 내려도 정직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이게 정직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총장으로 살 수 있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직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정직 2개월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직 2개월이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윤 총장 징계 사유가 1도 인정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네. 인정했잖아요. 인정은 했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생각 들었어요. 해임까지도 뭐 갈 수 그러니까. 있는 사안이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일개 단서를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감히 대검 조직을 이용해서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면서요. 그럼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직 그건 2개월이에요. 뭐 수사를 해봐야지. 정직 2개월. 본인들도 해임 사유래요. 근데 정직 2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보면 뭐 정직 2개월 한 이유가 뭐 검찰총장 임기제를 보자. 그러면은 징계를 안 해야지. 뭐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고 뭐 이제까지 총장이 했던 뭐 공을 생각하고 그럼 징계를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 가지 전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앞서 우리 많이 예상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에서 뒤집어질 확률을 그나마 조금 낮추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여론의 역풍에 대한 고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징계위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우리 변호사들끼리 유죄를 나오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면 판사가 별로 자신이 없었나 보다 그런 얘기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징계위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나. 네네네. 전반적인 총평을 좀 드리면 민주연하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쉽게 끌릴 수 있는 일을 너무나 어렵게 끌고 길게 가져왔다. 예? 그러니까 사실 윤 총장 추윤 갈등이 있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추 장관 빼고 윤 총장한테 자 당신이 임기가 보장돼도 내가 해임은 못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내가 추 장관 좀 뺄 테니 당신 그만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자진사퇴 유지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총장이 내가 왜 나갑니까? 2년 임기인데요. 이러고 버티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총장이라는 이미지가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징계한다고 뭐 판사 문건이 어쩌고 해서 온갖 난리나면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 지금 윤 총장은 법적인 투쟁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만 못 두죠. 근데 자진 사퇴 시켰으면 더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절대 안 해. 지금 하는 해요 거 안 봐. 하죠. 어떻게 해? 아니, 아니 이게 명분 싸움이에요. 아이고 그거 아니, 있지. 그거는 전 아니지. 이게 안 그 돼요. 지나간 얘기 그때 했으면 자진사퇴 했을 텐데 이런 얘기는 하나 아니, 안 그러니까 하는 뭐냐면- 지금의 태도를 보고 추정해 보건데 절대 자진사퇴할 근데 사람이 지금은 아니에요. 형 입장을 그러니까 이거야. 바꾸는 거야. 지금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음. 법적으로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강제적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지금에서는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붙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명권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검찰 개혁해야겠는데 당신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다. 아니면 당신은 여기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평가해버리면은 평가는 반박이 안 되거든요. 나는 네가 어떻다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 무슨 반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국면을 만들지 않고 결국에는 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을 했어라고 이해하는 순간 잘못하지 잘못을 않았다는 했지. 한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 거예요. 일단은 이쪽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쪽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한번- 예. 아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정말 쫓아내고 싶었으면 예. 지금 수사 중인 사안들이 있거든요. 부인이나 장모 사건, 특히 부인 관련 뭐 주가 조작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이제 뭐 전시회 때 어떻게 했다는 문제들은 그렇죠. 이제 다른 사실- 회사들 통해 가지고 그럼요. 예, 그것도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부인이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만약에 뭐 문제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과거 같으면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걸로 압박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징계 결의서 보면서 불문에 붙였던 두 가지가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언론사 사주 부분이 이미 공소가 제기돼서 네. 수사 사항이 아니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상대방 변희재 측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계속 그 만난 다음에 자기한테 명예훼손인데 5년 구형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실형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그 사건 관계자라는 게 수사 받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냐? 저는 그거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네네. 물론 이제 변희재 대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 얘기를 100% 신뢰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감찰 거부도 사실은 감찰 보통의 일반 만약에 검사했거나 뭐 지검장 뭐 검사장이나 이랬으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감찰을 거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불문에 붙였다는 게 그러니까 증거 뭐 부족을 얘기는 했던데 제가 보기에 조금 심리 같은 게 좀 덜 됐거나 좀 약간 제가 보기에 좀 오히려 사실 규정 위반이 명백한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정된 징계위에서 인정한 어쨌든 징계위에서 인정한 징계 사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예,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네네. 제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검사가 총 110명 징계를 받았고 그게 법무부에 다 공시돼 있어요. 법무부가 공고한 다 하게 돼 있어요. 실명까지 다 내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정직 이상을 받은 사람이 41명이에요. 41명. 예, 다 이게 한번 정직 이상 41명이 무슨 사유로 받나를 그 징계를 받았나를 쭉 봤는데 정직 2월이 있습니다. 정직 2월이 두 건이 있는데 네. 한 건은 수사 중 부적절한 언행 이걸로 정직 2월이야. 뭐 욕하거나 그랬나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유형의 공정성을 해했다라고 직무 그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 음. 6개월간. 이것도 정직 2월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뭐 밥을 먹었다거나 뭐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그냥 정직 2월이에요. 어. 그러니까 정직 2월은 이 정도가 정직 2월 받는 건이에요. 지난 14년간.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 인정된 사유와 정직 2월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간극이 있는 게 사실은 억지로 정직이라도 때리려고 해서 한 거다라고 한쪽에서 해석을 하지만 한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징계위원들 특히 이제 두 분이 로스쿨 교수, 네. 한 명은 이용구 차관, 그다음 한 명은 신성식. 뭐 신성식 부장이 뭐 다 기권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로스쿨 교수님 두 분이 염두에 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예. 법원 가서 안 뒤집혀야 된다. 오직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 음. 이용구 차관은 다른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이 두 분은 법원 가서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징계 사유가 이만큼 자기가 보니까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 그러면서 끌어들여온 논리가 검찰총장이니까 특수성. 근데 거꾸로 보면 검찰총장이니까 특수하다 그러면 보다 더 연결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역의 논리로 검찰총장의 특수성, 임기제라고 하면서 저는 로스쿨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는 했다. 그러니까 근데 좀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예, 이게 불균형이 있는 거는 신 변호사 맞다. 그 보시기엔 뒤로 불균형의 물러났다.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내용이 해석이 같을 거라고 기대하진 네,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정직을 일부러 때리기 위해 맞춘 거다라는 쪽이 좀 의견이 강하신 것 같고 딱 말씀하신 대로 예. 이렇게 잘못을 크게 했는데 뒤집히면 안 되니까 그냥 뒤로 한 몇 발 물러났다. 우리 이렇게 좀 교수님들의 보시는 것 같아요. 특성입니다. 당신이랑 저랑 비슷한 건 결론 똑같아요. 징계 사유하고 형이 맞지는 않는다.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극과 네. 극으로 다르시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네. 네. 형 이제 그 법원. 저도 법원에 대한 그 걱정이 훨씬 부분은 컸을 어느 정도 인정. 법원은 있고 네네. 정치적 역풍 거기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자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없었다. 이 징계 사유의 유무죄에 대한. 이 교수님들이라서 예. 자기가 화살을 맞더라도 네. 정치적으로 이것을 결단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갔으면 달리했겠지. 그러니까 정말 교수님들 두 말하자면 분이세요. 아주 안전하게 예를 안전한 들어서- 걸 이제 골랐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아니 거고.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의 수뢰가 있었어. 네. 돈 뭐 그런 뭐 그렇게 정직반대 많잖아요. 또는 사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 거의 팩트화돼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면 검찰총장 뭐가 세게 갔겠죠. 자신 있으니까 다 나왔으니까. 근데 징계 사유 뭐 보는 사람마다 심각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 없거든 본인들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애매하거든요. 징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육이 나왔으면 정직 6개월이 나왔으면 법원 가서 이제 뒤집혀요. 뒤집혀버리면 그거는 임기제 취지를 어? 그렇죠. 몰각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나왔습니다. 더 신 변호사님 의견에 예. 동의해요. 그러냐면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로스쿨 교수님이나 변호사들이나 이제 뭐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차피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계속 쟁송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갔을 때 그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예상하듯이 어쨌든 여기 지금 집행정지가 받아줘 버리면 사실 이 징계 하나만 하거든요. 예. 굉장히 그리고 저 타격도 가고. 근데 그 부분을 신경 안 쓴다는 거는 저는 거짓말인 것 같고 네네.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동안의 검사 징계가 다른 뭐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 징계보다 굉장히 낮아요. 네. 신 변호사 말씀처럼 뭐 징계 2, 3개월이 그 정도고 정직 한 3개월 정도가 보면요 무슨 인테리어 공사 시키게 한 게 한 3개월이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징계 1개월도 뭐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한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판사에 대한 문건이나 아니면 정치 중립만 해도 한 건만 해도 제가 보기에 3, 4개월 나올 사안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쟁송 이런 걸 염두에 저는 뒀다고 봐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어쨌든 징계가 나왔고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소송, 그러니까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죠? 여기서 저는 질문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 그 이한규 변호사가 17일 날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다라고 그렇죠. 문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질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두 번째 질문 홍순욱 부장판사가 그 가처분 심리를 하게 됐잖아요. 본안하고 두 개를 다 홍순욱 부장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나? 가처분은 딴 데 보통 많이 가는데 홍순욱 부장이 한다고 했는데
홍순욱 부장에 대한 세평은 어떻게 대검에 정리돼 있을까? 어려운 얘기네. 자 일단 첫 번째 네. 저도 안 그래도 그 대통령.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완기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한 말로 아마 그 누구지? 저 현근택 변호사 형이 근태기 형은 반 변호사 반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못했지 아직. 아니 뭐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잘 아는 변호사로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변호를 할 때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언론의 어떤 워딩을 할 때 정치적 걸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롤을 아마 부여받았을 거고. 근데 이완기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100% 변호사기 때문에 그런 워딩이 약간 미숙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말하면 대통령의 처분을 다투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사인한 거니까. 네. 다투는 처분은 피고는 법상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법상으로 보면 대통령의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게 되면 대통령 한판 붙자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죠. 이거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붙이냐면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고요. 이런 문제를 붙여. 우리는 거기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당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싸움 뭐 이런 감히 대통령한테 대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일단 강기정 청와대 네. 정무수석이 뭐 그 그거는 얘기를 바로 했죠. 여당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의미니까 우리는 거기다 언급할 필요 없고 법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요거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게 그러네요. 언론에서 아니, 그걸 보면은 뭐가 달라? 아니 그냥 예. 17일 날 그렇게 딱 세게 지르고 나서 음. 추미애 장관도 사의 표명하고 그렇죠. 여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론 지형도 요거는 약간 아킬레스가 되겠다 하니까 서둘러 수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맞잖아. 였다면 네. 본인이 법적으로- 예전에 했던 말이 있죠. 본인이 법적으로는 했던 말.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거고 예. 피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그런 프레임은 언론에서 만드는 프레임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을 거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그 변호사였다면 네네네. 왜 묻는지 뻔하거든. 근데 이완기 변호사는 정치인이 반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대통령 이렇게 하고 만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깜짝 좀 놀라신 거구나. 수습을 하는 거고. 네, 수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지난번에 놀란 거지. 지난번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 채우라 그랬다. 뭐 대통령이 어떤 의사 표명을 하면은 뭐 관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관두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쨌든 재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소송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물론 뭐 법적인 건 다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람끼리 싸우다가요. 법대로 합시다. 아주 제일 큰 욕이에요. 욕이라기보단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더 이상 너랑 협상은 너랑 없어. 이제 얘기 없고 이제 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직접 맞서는 모양새가 되는 게 윤석열 총장한테도 좋지는 않죠. 이게요. 근데 양쪽 다 수습하는 거예요, 부담이에요. 저는 이채고. 근데 청와대도 부담이고. 제가 이준석 최고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근데 어쨌든 좀 뭐 자꾸 변호사분들은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하시지만 일반 이제 여론을 보면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쪽에서는 대통령과 맞서는 그림이다라고 당연히 보시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잘못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예.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을 오히려 자주 쓰는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대권 지지율이 1위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은 뭐냐라면요. 네. 문재인이 너무 싫어서 과거를 잊은 태극기 부대예요. 예. 그 집단이 지금 제일 맹렬해요. 조금만 그렇죠. 자세히 오늘- 설명해. 과거를 잊었다는 건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을 구속시키고 탄핵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이걸 잊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싫고 추미애 장관이 싫은 사람들이 주 동력이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태극기 부대 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성조기를 흔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검찰청 앞에다가 화환을 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꼬갈모자 쓰고 떡 돌리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력이라는 것에 환갑이라고 환갑. 지금 상당히 좀 이제 그 지지세가 집중돼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을 주저했을 때는 냉철하게 또 말하면 또 바로 식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까 이제 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투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지를 때 지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이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유승민 의원이랑 뭐 정치 행보를 같이 하고 있지만은 유승민 의원의 행보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 다툴 때였어요. 다투다 공천 잘렸을 때 지금 윤석열 잘리는 것만큼의 최고조에 올랐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지지세가 더 확장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판단해보면 저는 유승민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 조원진 의원이랑 존영 논란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무소속 나가가지고 싸울 거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 떼도 되지. 그 상황에서는요. 나를 공천 자른 사람인데. 그런데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이랑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투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자기 지지층이 확장될 수 있는 길을 막은 거였거든요. 전 윤석열 총장도 지금 그 고민인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공무원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완기 변호사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히려 정치적인 면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가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폭주할 때 그것을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의 경쟁으로 가는 지금 이 판에서 이건 야권으로 국하는 얘기입니다. 그 야권에서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행보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결정적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눈치를 보네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반대. 의견이 완전 반대. 완전히 딱 아니야 근데 저는 이번에는 보였어. 와, 이번에는 이준석이 제가- 저렇게 얘기할 줄 몰랐다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양발 운전이에요. 브레이크 밟을 땐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엑셀 밟아야 되는 건데 지금 둘 다 밟았어 지금. 이준석 최고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권 후보로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모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아니, 사람이 가야 뭘 또 되는데 그걸 아니 그렇게 그 얘기하세요. 모시는 그러니까- 과거에 고생했던 그러니까 걸 지금 생각해보라고. 보니까 이준석 최고가 저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금방 이해가 되네요.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반 문재인 정서는 극도로 끌어올리고 그 정치적 성과는 유승민이 가져가야 돼. 유승민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맞지? 윤석열 최고 얘기 맞지 중에 당연히 100% 근데 맞지. 아마 이쪽에서 아니, 볼 아니, 때는 아니. 아마 이제 그 범여권 쪽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 여당 지지층에서는 이미 많이 지른 것 같은데 지금 윤석 전 최고 얘기는 좀 더 질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그러면 아까 제가 저랑 정치 같이 이렇게 하는 대립선이 지어졌네요. 유승민 이런 의원이 거 거기서 딱 그 무서운 자예요. 치고 나가야 될 지점을 에서 갑자기 움츠려들면서 그때 기세가 꺾였거든요. 반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면요, 이 예. 사람은 엑셀 밟을 때는 진짜 엔진 탈 때까지 밟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는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게 약간 뭐 근데 이준석 최고의 전제는 뭐냐면 예, 예.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를 아, 이미 정치하게 만들었어 민주당이요. 무슨 민주당이 만들어 본인이 하겠다고 뭐 누가 먼저 때렸는데. 근데 정치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현직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렇죠. 현직 지금 검찰총장이 만약에 상황은 그렇게 높아야 되는 나가면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물론 인기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정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뭐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약간 이거 저는 위험한 거예요. 여기선 그게. 여기선 이 이준석 전 최고의 얘기를 김태훈 변호사께서는 반대할 어떻게 것 하시는 같아요. 건지 반대, 궁금하네요. 내가 참모라면 총장이 불렀어. 예를 들어서 네. 저기 저 아크로비스타 거기 네. 법원 앞에 H모? 불렀어. 예? H모라고 H모에 빙의하는 거야 이제. 어쨌든 불렀어. 야 어떻게 할까? 네. 근데 이런 거가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있어서 내 속마음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커피 주셨자 마시라고. 네. 근데 이거 나는 커피가 맞는데 외부에서 저 홍차야 홍차하고 홍차로 해석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커피라고 주장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난 빠지면 돼. 네. 무슨 얘기냐면 굳이 총장이 나서서 야 나는 문통과 한판 붙겠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해주면 말씀하시는 이제 보수 언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보수 언론이든 뭐든 어쨌든 아니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다라는 네. 모양새 자체를. 그건 그대로 그냥 놔두고 흘러가면 된다. 네네. 모양은 그렇게 프레임은 이미 그렇게 잡혀. 총장이 나는 대통령을 한판 붙는 겁니다라고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미 그런 그림이 어차피 됐다. 그런 그림은 짜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그림은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네. 총장이 여기서 야 나 대통령과 한판 붙는 겁니다. 준비합시다. 확 이래버리면 이게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도 윤 총장과 직접적인 대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게 대통령 의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인했을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의사 표시가 아니고 사인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전벽이라는 건 청와대로 부담스럽다는 거라고요. 오히려 윤 총장이 여기서 계속 야 이거는 대통령과 한판 붙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법원도 부담입니다. 네. 속된 말로 법원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까지 결국 저 판결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저는 총장은 굳이
대통령과 부담을 느끼면서 각을 세운다는 그런 이미지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냥 근데 이대로 가도 저는 근데 이거예요. 알아서 해석은 그렇게 될 텐데. 저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 영역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 아까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주장한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대구에서 의료봉사할 때 끝까지 그걸 밀었으면은 지금 대구의 맹주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이미 아까 우리가 했던 징계에서 2개월 정직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모두의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기세 싸움에서 윤석열 총장이 잡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 게 이게 조국 이론이거든요. 파리가 싹싹 빌 때 용서하지 마라. 무조건 때려 잡아라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방식으로 나가가지고는 그건 법률가의 자세다. 파리가 싹싹 빌 때는 때려 잡아야 된다. 조국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하나의 원칙이란 게 있잖아. 예. 제가 그래서 윤 총장의 드는 원칙은 법과 법치주의예요, 그냥. 그거에 대한 이견들도 많아요. 아, 지금. 그럼 어쨌든- 자기한테만 네. 그렇지. 그냥 내론 어쨌든 악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법대로 원칙.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원칙을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소송전에서 밀고 나가는 게 맞다.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와 이제 효력 집행정지와 이제 취소 소송까지 일단 가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일과 23일 그리고 아까 이준석 전 최고 얘기했던 정경심 교수의 판결까지 이렇게 쭉 한번 지켜보시면 이 내용도 아주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좀 추미애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현 변호사님, 예, 저기 자입니까? 갑자기 또 지금 일단 얘기해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자입니까, 자의반 타입니까? 타의반. 자의반 타의반. 난 자인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예. 그때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나눌 수밖에 없대. 아니 왜냐하면 내가 그때 네. 앞에서 그 이재정 의원, 윤건영 의원, 김용민 의원이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을 하려고. 근데 그때 딱 속보가 뜬 거예요. 멤버가 그냥. 다스베이다, 다스베이다. 다스베이다. 근데 딱 떠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네. 이제 수요일 날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방송 끝나고 내려오니까 이 양반들은 이 소식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윤건영 의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사의 표명. 그래서 사의 표명했다 그랬더니 네. 갑자기 다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사실이냐 확인하고 이런 걸 보고 근데 눈앞에서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페인트를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스베이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녹화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단독 플레이다.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현 변호사님은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건 어떤 해석이세요? 잘 모르죠 제가. 아니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형 포괄적으로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건 변호하라고? 왜 그래? 그건 아니고. 근데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뭐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고민 많이 하셨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역할이 사실은 뭐 청와대나 아니면은 뭐 여당에서도 계속 윤석열 총장 징계 이후에 어떻게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솔직히 많았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일단은 그러면 공수처법 통과가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한 게 어느 정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공수처법이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비난이 많았잖아요. 바꿨던 건데 다시 바꾼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물론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됐고 윤석열 총장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조국 장관의 역할은 처음에 법안 같은 거를 이렇게 상정하는 거였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통과시키는 거라고 정도로였고 사실은 원래 내년 초 정도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년 초 인사까지는 하고 간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대략적인 인사였기 근데 때문에 어차피 바로 나가지는 않는데 후임 인선 될 때까지 원래 이제 1월 중순에 원래 검찰 정기 인사 처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아마 이거를 후임 장관이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아마 그 정도 역할까지는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쪽은 여권의 듣고 제가 가장 드릴게요. 큰 고민 지점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지금 2달 동안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어떻게 굴러갈지도 이제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동력이 없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검 차장으로 있는 예를 들어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에 이미 징계 국면에서 항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행인데 믿을 수가 없죠.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12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성윤 지검장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분으로는 정진웅 차장검사, 이문정 검사,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최시아 닮았다고 하는 진해영 검사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 조직을 갖고 지금 과연 그렇다면 검찰에서 어떤 동력이 생기겠느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법무부를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청와대의 누군가는 이 국정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기류를 읽었겠죠. 추미애 장관이 지금 물리적으로 떠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반대로 민심이 성나기 때문에 떠날 것이다라는 예고 정도까지도 안 하면은 이건 막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식으로 제 생각에는 추 장관도 자의반 타의반이었겠지만은 합의된 지점이 나가는 것은 발표하고 사실상 이제 사퇴 의사는 발표하고 다만 사퇴 시점은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된 뒤로 한다라는 게 저는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1월 인사 시즌일 수도 있고요. 예, 예. 거기까지는 해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이제 공수처장 추천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걸 대행에게 맡긴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공수처장 후보 그 추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남관 그 차장이 그걸 관리한다는 것도 지금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아까 말한 이용구 차관이 가는 이용구 거지. 차관이지. 이용구 차관이 근데 어쨌든 네, 그런 네.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컨트롤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다가 1월쯤 돼가지고 1월 초에 지명을 하면은 뭐 청문회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한 1월 말쯤에 임명이 실제로 될 거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때까지는 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사실은 자이든 타이든 중요한 건 아닌데 음. 이런 그 제가 보는 시점은 뭐냐면 대통령하고랑 독대했던 시간이거든요. 예. 꽤 5시 길었어요. 10분에서 6시 70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한테 70분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있겠어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총장의 문제가 어쨌든 징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가서 대통령을 독대했다면 뭐 700분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다 결정 난 거잖아요. 대통령님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다 하면 대통령 의사 대통령 사인만 할 거라면서요. 10분이면 끝난 얘기예요 그거. 알겠다고. 절차 따라 했으면 내가 알아서 사인하겠다고. 그런데 거의 1시간 이상을 뭘 얘기를 했겠느냐. 진퇴 얘기를 했을 거다. 이 얘기는 문 대통령하고 추 장관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어디서 이견을 발생했을까? 추 장관은 대통령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성격상 안 됩니다. 추 장관 필요합니다. 더 해주십시오. 이랬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다. 왜? 보면 언론 보도 보면 정세균 총리도 추 장관,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여권 핵심에서도 야 이거 추 장관 계속 끌고 가는 건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담이 되니까 빼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올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 윤석열 총장 징계가 어쨌든 끝났고 그날 낮에 그 권력기관 개편 발표까지 다 끝났으면 추 장관의 역할이 끝난 상태에서 그럼 대통령은 그게 뭐 토사구팽이든 뭐든 그런 해석의 문제인 거고 새 판을 짜고 싶을 거거든요. 아마도 대통령이 참모라면. 그래서 아마 저는 추 장관에 대한 자 넌지시 이거 이제는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했을 거고 추 장관이 거기서 약간 이견을 표시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회담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설에 좀 한 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여권이나 청와대나 여기서 노리는 건 두 가지일 거예요. 뭐 첫째, 지지율 세판을 반등. 짠다. 두 번째, 지지율 반등. 어? 지지율 반등도 당연히. 뭐 지지율 반등. 그게 뭐 새 판을 짜기 네. 위해서 뭐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 지난주 얘기했듯이 지지율은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좀 올라갔어. 또. 약간 좀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이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추 장관도 물러났으니 당신도 물러나쇼. 여기서 계속 버티면 대통령의 통치권다 항명입니다. 이거를 계속 밀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 그럼 그걸 일단 하면서 추 장관 먼저 뺀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 사회 표명으로 일단 요 혼란이 조금 일단락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추 장관이 실제로 물러나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언론에서 보게 될 거예요. 해될 일들이 있는 게 지금 당장 공수처장 후보 선정도 28일로 미뤄졌다고 지금 속보가 뜨거든요. 네. 이거 이때까지 못 물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자 두 가지입니다. 추 장관이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추 장관 스스로도 다음에 어떤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를 일단락하고 내가 그걸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걸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쫓아내는 게 아니면 윤석열 정직 먹인 게 내 업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공수처의 출범을 마지막까지 관리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려면 공수처장 후보까지는 추천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는 당장 지금 28일로 추천위가 미뤄졌다고 하면은 28일 전에 사퇴 못 해요 죽어도. 아니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올해는 당연히 아니죠. 내년 그러니까. 1월 인사까지는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 하는 게 맞고. 노영민 김태년- 실장 사퇴한다고 해놓고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사를 자꾸 하고 70분 얘기했으니까 뭐 안 물러나려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 만나서 장관이 추미애 장관도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대표 때 최고위원 지명직 했고 어찌 보면 이제 당대표 하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두 분 스타일이 네. 얘만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분들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또 쉽게 하는 분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도 아마 대통령이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얘기를 실제 그 기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얘기했으면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뭐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 검찰 내 그동안 분위기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게 주된 관심사지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얘기처럼 길었으니까 한 사람은 버티고 한 사람은 나가라 했다. 두 분 스타일상 제가 보기에 그럴 건 아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냥 길어졌으니까 뭐 타이다. 제가 보기엔 추측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추측이죠 뭐. 아니 왜냐면 추측을 하신 인사권자가 아니 추측이죠 뭐. 추미애 장관 대표가 5선 했잖아요. 네네. 정치한 30년 했고 당대표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뜻이 딱 확고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지. 알아. 거기에 대해서 뭐 아유 아닙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정치 안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치를 계속 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 앞으로 계속 할 근데 거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 들이받고 막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거기서 또 갑자기 그 아니 자꾸 저 말만 나오면 뭐 카리 얘기하고 조국 얘기하고 맨날 그러니까 나도 웃겨 보여, 그냥. 두 분 스타일을 자꾸 이게 저 두 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두 분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스타일을 보니까 문 대통령이 뭐 직선적으로 그만두시오는 아니고 좀 돌려서 이렇게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추 장관은 계속 버텼을 것 같은 생각이 왜 들지? 두 분 스타일. 근데 뭐 어차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내용들이 보기에는- 다 추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네. 하는 건 아니, 큰 어쨌든 의미가 간에 없어요. 예. 그 어쨌든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출구 전략은 어쨌든 공수처장하고 저기하고 검찰 뭐야, 인사. 그 검찰 윤석열 인사. 건- 네. 검찰 인사 뭐 이런 게 이제 마무리되면 그게 출구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사의 표명 타이밍이 사실 한 두세 템포 빠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두세 템포 빨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 추미애 장관이 5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먼저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심 전심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5선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의 정무적 감각이 아니면 이렇게 템포를 아니, 빨리 끌고 가지는 못했을 저는 것 같다. 네. 그거는 좀 공교롭게도 분명한 것 그거 같아요. 발표 났던 예. 날 현근대 변호사랑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가처분 나오기 전에 튀어야 된다. 어? 가처분 나오기 전에 가처분 결과를 보고 나중에 오도 가도 못한 상황 되기 전에 추미애 장관이 사퇴에 대한 의사표명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건 왜냐면은 변수를 만들면 안 돼. 내가 얘기한 게 자기 얘기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예.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마 하겠어? 아, 내가 그렇죠. 얘기했지. 그러니까 네. 그 얘기 예측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그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제가 했잖아요. 성과의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징계는 사실 성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이제 부정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가처분 나오면은 그건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앞으로 저희 한번 예측해봤으면 좋겠는데 2주 동안 뭐 할지가 2달 동안 뭐 할지가 궁금해요. 최장 가처분은 인용 안 된다고 생각을 하나 보지. 아니 최장 2달 동안 뭐 할지가 궁금한데 한 열흘만 쉬면 될 건데 뭐. 아이, 인용 안 돼. 계속 언론에 나오겠지. 뭐. 아니 이거 그 결과 보고 알잖아. 얘기해. 그거 뭐 지금 예측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인용이 될지 일단 안 언론에는 될지는. 나온다. 왜냐면은 방송에도 나오고. 왜냐면 지금 언론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관점이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 네. 계산책시키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보다도 제 생각에는 장애가 있는 개를 끌고 이제 산책하는 게 보도되는 게 훨씬 더 정치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그치. 때문에 또 징계해야겠네. 그게 징계 사유가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은 뭐 정직 이미 기간 뭐 중인데 카톡 뭐든지 프로필을 할수 있지. 바꾸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니 그냥 집에 조용히 아니, 근데 계시면 그거는 되는데 약간 왔다 저는 갔다 하는 이상한 심지어 그래서- 심지어 개 이름이 대통령 개 이름이랑 똑같아.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에서 소상공인 소환 조사 자제해라.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검 쪽에서 이렇게. 국무총리나 대통령이신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치행보 아닙니까? 이건 네? 정치행보 아니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행보요. 평소에도 아마 계속 나갔을 거예요 대검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능한 소환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그건 보통 있었죠. 어려우면은 뭐 저 기소유예 청량권 해줘라 이게 이렇게 항상 좀- 나오는 네. 건데 이 시점에 이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평소에 이가 안 하던 말은 아니거든요. 보통 다 이 그러니까 때는 다 하는 언론이- 얘기예요. 언론이 모든 행보를 그렇게 보도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시지를 내니까 나가지 메시지를 메시지가 냈지. 안 나오는데 의도적인 나가니까. 메시지였지 어떤 건데 그거는. 근데 칼은요. 네.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 그렇죠, 그렇죠. 딱 그 얘기는 나놓고, 여러 차례 어. 얘기하셨죠. 예. 지금 굳이 야 나는 정치할 겁니다. 내가 다음에 대통령 직접 나거든 유 대표 손을 들어주던 난 할 거야.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굳이 지금 대통령이랑 나는 싸우는 겁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음. 알아서 언론에서 프레임 짜주고 알아서 언론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돌려주고. 또 올랐네 막 그러고 화한 보내 그런데 그냥 그 즐기고 있으면 되지. 굳이 내가 칼을 뽑을 필요는 없고 지금은 그냥 나는 뭐 내가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으니까 예.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어,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네. 가는 게 맞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김태우 변호사님 얘기하시니까 요 얘기까지 좀 오늘 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으면 이제 다음 스텝에 관한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오셔서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웰컴 투 장관님. 계속 얘기.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김태우 변호사님도 이렇게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장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승승 민주당 장관이었으면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좋지 않은 카드라는 얘기인데 이게요. 그쪽 판단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를 연전연패할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골수 지지자가 없습니까? 네. 많습니다. 있죠. 쟤랑 작년 가을에 뭐 광화문에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선거 져요. 음. 왜? 비호감도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비호감도가 너무 높으니까 중도층이 노하는데 뭐 골수 지지층만 데리고 될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추 장관이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지금 당장 서울시장 경선 나온다. 제가 보다 경선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을 추미애 장관이 열광하는 건 맞어요. 그게 나타난 게 법무부 앞에 있는 수많은 꽃바구니들. 당내 경선에서 핵심 지지층 꽉 잡고 있는 사람 못 이기죠. 저 맨날 국민의당 친박이 맨날 경선 이기는 거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당내 후보로. 근데 추 장관에 대한 지금 비호감도가 핵심 지지층 빼고 나머지 뭐 보수층도 빼고 중도층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선 나와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힘들죠. 그래서 환영합니다, 장관님. 서울시장 큰일 하셔야죠. 저는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추 장관님께서 꼭 도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추 장관님의 정말 이 정치인들 정말 그 존경하는 추 장관님께서 앞으로 하실 행보에 보면은 지금 당 갑자기 대표도 존경한데.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길은 뭐 서울시장이나 대선밖에 없는데 서울시장보다 대선이 더 어려운 판일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만약에 서울시장과 대선 두 타이밍 다 만약에 참여 안 하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직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어떤 고난이도 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내후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 이런 제안밖에 안 들어와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권에 그래도 굉장히 핵심 인물로 부각되어 있고 그래 아까 골수 지지자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서울시장 선거나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 나중에 가다 예, 보면은 갑자기 또 방역이 잘 돼가지고 또 서울시장 선거가 또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 판에 뛰어드는 게 낫다. 굳이 말하면. 자, 이렇게 두 분은 지금 반대로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해석하실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 정치적 행보 뭐 이런 거는 이제 현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저는 인간적으로 몰라 소용 아무것도 몰라. 네, 인간적으로 추 장관 행보 몰라. 수장관은 본인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는데 한동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도대체 다음 법무부 장관은 얼마가 털릴 걸 각오하고 해야 되냐? 독신이나 가야 되냐? 가족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되냐?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래도 제가 정말 보기에는 힘들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보다는 편하겠죠. 다음 장관하시는 분이 편하실 것 같고 아마 지금 말씀처럼 당장 뭐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좀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 같고 애들도 정리해야 되고 고소고발 당한 것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제가 보기에 시장 경선에 합같지는 않고요. 저는 뭐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대권에 관심이 당연히 없을 수 없겠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러면 뭘 할 거냐. 뭐 총리를 할지 다른 걸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들부터 90 노모까지 소환당해가지고 탈탈 털렸잖아요. 네. 본인뿐만 아니라. 근데 이 또 가족과 함께 반대로 보낼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요즘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김근식. 네, 김근식 교수 이제 저희 출연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정치인 아, 사이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출연도 하셨는데. 선배님. 예. 그 이게 이 얘기는 어떻게 좀 진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일단은- 이 얘기를 한 달인가 2달 전에 들었어요. 이분한테 술 마시다가. 김근식 얘기하시더라고. 교수로부터 들으셨어요? 네, 어디 방송 갔다 끝나고 집 네네. 앞에서 소주 한잔 하다가 어쩌더니 아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 보고 나가라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나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생각은 생각해봐야지. 있다 얘기해서 내가 물어봤죠. 그래서 이준석 씨한테 물어봤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어떻게 했더니 네. 뭐 꽃방귀도 안 뀌더라고 이준석 씨는. 아니, 이미 얘기다.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급이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예고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예요. 김종인 장관은 최근에 그냥 밥 먹는 사람마다 만나면 그냥 뭐 당신은 관심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니 이채구한테는 그런 제안 안 했어요? 저한테도 뭐 했겠지. 사실 뭐 했겠지. 저는 이런 거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제 김종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과 별개로 아까 우리가 중도 확장력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서울에서 무조건 봐야 될 지표는 WAR입니다. 예, WAR입니다. 양키스 가서 이겼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WAR이 무조건 중요한 거거든요. 저 선수가 뛰었을 때 대체 선수보다 몇 승을 더 하느냐 이 지표밖에 없는데 WAR 지금 저희가 통계 정리해놓은 거 보면은 김근식 교수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지금 누가 제일 좋아요? 지금? 이준석이 오세훈. 거의 위에서 두 번째 1등 정도지. 오세훈, 2등 이등 오신환, 3등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셋 중에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WAR이라는 건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인사 시청자 청취자들께 알려드리면은 야구 용어인데요. 당별로 대체 선수 그 데뷔 승리 기여도인데 승리 기여도. 그러니까 네. 지역구별로 네. 그 저희가 비례대표 득표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대비해 개인 후보 득표율이 몇 프로 정도 더 올랐느냐. 올랐느냐. 그러니까 개인 득표력이 얼마냐 측정하는 건데 저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결국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그 고정표들이 있어요. 반대로 네네네. 고정 반대표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언론 활동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표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그 WAR보다.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미 이번에 광진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렀지만은 거의 근소한 표 차로 졌고 광진이라는 곳이 방금 우리가 언급하던 추미애 장관이 5선을 하면서 다져놓은 민주당의 텃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WAR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검증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쨌든 이준석 전 최고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가 됐으면 좀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저희가 동작을이라는 곳이 원래 사실 그 전에 정몽준 대표라는 거물이 하다가 나경원 대표는 또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해서 그렇지 거기도 사실 당 지지율 대비 득표율이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권에 가보면 그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중진급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득표력이 당보다 많이 나오는 후보에 속합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런 후보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놀랍게도 우리 당에서 가장 WAR이 낮은 사람들 뒤에 순위 보면 강남입니다 지금. 강남의 당 지지율보다 더 못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강남 분들이에요 보면은. 물론 동작이 이미숙은 안 강남이 나온다 아니지. 그랬지만 저기 누구더라? 그건 서초구청장도 없으니까. 그렇고 뭐 지금 김근식 교수도 그렇고 다 보면 강남 분들. 이혜훈 전 의원도 어찌 보면 강남에서 했던 분이죠. 이혜훈 의원이 이번에 동대문 을 가가지고 43% 정도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WAR로 보면 이름이 있으니까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근데 하여튼간에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내년 선거가 예. 요 국면을 쭉 뭐 윤석열, 코로나, 부동산 쭉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김태현 변호사랑 그 같은 뜻으로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련의 사태 흐르는 걸로 봐서는 반 문재인 이렇게가 탑 슬로건으로 가서 갈 것 같고 그게 네. 딱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그런 네네네네. 정도로 전선을 짤 것 같고 그러려면 대선을 앞두고 큰 인물이 나가서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는 이미지를 네, 주기 내밀어 위해서 나가겠다. 예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큰 정치적 데미지를 입혀서 레임덕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한다 뭐 이 정도 그림을 그릴 거라서 제가 보기엔 신선하고 뭐 이런 후보 못 나옵니다. 단언컨대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단언컨대 그렇게 못 나옵니다. 맞지? 자 오늘도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과 관련된 얘기부터 추미애 장관의 사퇴 의사까지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일단 저희 이제 녹화가 성탄이잖아요. 예, 연말을 앞두고 네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오늘도- 일주일간 네. 음성 되세요. 네. 음성하세요. 자 오늘도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